지역에서 좋은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전 충남도지사이자 우리 홍성군 예산군 국회의원 후보님의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자회견을 남극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여러 어르신들 분들과 함께 예산급비가 홍성군이 많이 오셨고요. 많이 천안에서 운영해서 와주시는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말 좀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잘 들리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날씨가 부족한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드립니다. 홍성군 대표 여러분, 예순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 멀리 천안에서 보령에서 많은 분이 함께 해주는데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는 우리 김학민 예비 후보자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에 여러 가지 결정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결단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고 민주당의 승리, 양승조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약속과 다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준 동지 여러분, 예산 국민 여러분, 홍성 국민 여러분, 우리 김학민 후보의 대승적 결단과 이런 봉사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담아서 커다란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어르신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잘 들리나요? 네. 한장님이 잘 들려요?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성 예산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내의 기민 여러분, 저 양승조는 한평생 충남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충남만을 생각했고 실천해 왔습니다.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의 대한민국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예산과 홍성의 생존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충남의 도정 중심지 이곳 홍성 예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21회 국전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홍성과 예산과 홍성이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 명실상부한 충남의 수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홍성 예산 홍성 주민 여러분이 준엄한 뜻입니다. 양승조와 그 뜻과 여망을 받들겠습니다. 반드시 실현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 양승조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당당히 나설 것을 여러분께 엄숙히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이곳은 충남 도정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발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은 저 양승조가 우리 예산과 홍성의 대표 일꾼이 되겠다고 당당히 나섰습니다. 그동안 저는 충남 도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혜택을 받았습니다. 4선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임무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충남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 양승조 주신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당당하게 5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공성과 예산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공성과 예산이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다니면서 주민 여러분을 만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양승조가 1등 충남, 1등 도지사로 또 인정을 받았는지, 왜 양승조가 다시 국회에 나섰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 예산 주민 여러분, 예산과 홍성 주민 여러분, 이번에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다면 홍성 예산의 대표 인물, 충남의 힘있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 양승조는 그동안 4번의 국회의원과 제38대 충남도지사를 역임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일을 펼쳐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분야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3대 위기를 규정하고 이 심각성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3대 위기는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충남도지사로서 펼친 여러 가지 실책들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하고 있는 선도적인 실책이 되었습니다. 충남의 우리 아이들은 행복기금수당을 받고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100%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무상교복을 입고 고등학생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으며 18세의 청소년은 버스를 무료로 타고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청년들은 더 행복한 주택 꿈미치에서 집콕도 없이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충남의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버스를 타시며 어르신 놀이터에서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의 농업인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인 수당을 받고 충남의 장애인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인구 입증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켰고 서해선 KTX 서울 직결과 장항선 전 구간이 복선 전철화도 이끌어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등 우리 충남의 오랜 수건 사업과 현안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충남 도민이 해낸 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저 양승조와 지혜와 힘을 모아 함께 만든 결과물입니다. 존경하는 홍성 예산 주민 여러분, 예산 홍성 주민 여러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견과 경륜 그리고 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홍성과 예산이 충남의 수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과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홍성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술도시로, 예산은 전통시장과 경관이 어우러지는 관광도시로, 내포신 도시는 현재와 미래와 공존하는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경험과 격려 있는 사람, 성과를 내봤고 문제를 해결해본 사람, 저 양승조가 여러분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홍성 예산 주민 여러분, 저 양승조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양국관리법을 재개정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불필요한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농촌 마을의 정주 요건을 개선하는 등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건강과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간병비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짐이자 고통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로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영역의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처우 및 수당 구조 개선, 영유아 아동에 대한 야간, 주말 돌봄 확대, 누리과정 초등교육 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충남은 저출산 극복의 대표 정책인 꿈미채를 전국화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제공, 결혼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의 근본 대책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미 도지사 시절에 충남 도립 때 100% 장학금 지급을 통해 증명해 해냈고, 현재 대한민국 GDP 수준을 볼 때 전혀 불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소득 감소 없는 주 4일 근무 시대를 열겠습니다. 노동의 즐거운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주 4일 근무는 완전 고용사회, 경제 활성화 시대로 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노란봉 특허 개정으로 노동자의 고통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 홍성 주민 여러분, 홍성 예산 주민 여러분, 이제 홍성과 예산은 충남의 대표적인 수보도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홍성과 예산이 발전을 이끌 유능함이 필요한 지금, 저 양승주가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충남권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공주대 예산 캠퍼스 의과대학 설립과 대학병원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홍성과 예산을 사통팔달 교통요지로 만들겠습니다. 서해선, 경부선, KTX 연결이 조속한 시행, 홍성역과 수도권 1호선 전철 연장, 레포터미널 조기 건설 지원, 서부내륙 고속도로 동홍성 IC 추진을 통해 명실상부한 충남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역사 신설과 역세권 개발에 따른 내부 신도시를 잇는 관문 도시로서 포럼, 회의, 미술 전시가 가능한 컨벤션 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셋째, 내부가 명실상부한 혁신 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로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하겠습니다. 넷째, 홍성지역의 발전을 위해 홍주읍성을 복원하고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이전, 홍성수협 설립을 지원하고 홍성 전통시장의 대규모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지역의 발전을 위해 예쁜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제 스마트팜 교육센터 건립, 글로벌 그린바이오 복합단지 및 허브센터 구축 등 신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두 충남방저 철거 후 6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온천 관광지 재구조화를 통해 충남 혁신도시 배후 도시로서 온천, 관광, 여가시설 갖춘 힐링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 예산 주민 여러분, 예산 홍성 주민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 저는 4번의 국회의원과 4년간의 충남도지사 시절 오직 주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용감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더 행복한 세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게 된 열망으로 그 어떤 과제를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많은 주민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저는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그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도전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으로써 저 양승조가 홍성과 예산을 위해 대한민국 위에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저 양승조는 말씀대로 4번의 국회의원 도지사를 경험한 법조인, 정치인, 행정가로서 홍성과 예산의 발전과 함께 법으로 잘 사는 세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여정에서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 예산 주민 여러분, 예산 홍성 주민 여러분, 저 양승조 여러분을 믿고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저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께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 교수님 칭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정말 바쁜 후보도 바쁜 어제의 후보가 바쁜지 천안시장 이재관 후보가 뒤에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있는데 동료 여러분 따뜻한 박수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를 해주신 우리 김영수 후보 나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드리고 질문 받을까요? 네, 우렁차고 또 희망이 가득한 출마 선언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가슴에서도 막 불길이 솟고 있죠? 네!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저희 홍성과 예산과 홍성을 바꿀 기회의 주역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무한정보신문의 황동환 기자님. 네, 힘찬 출마 선언문 잘 들었습니다. 좀 이 자리까지 오기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출마 선언문에서 출마 선언식에서 우리 후보님께서 밝히신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한 가지 지금 의문점이 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심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주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 있지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운데요. 지금 최근 그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지난주에 여론조사 꽃에서 저기 민주당이 28.9, 국힘이 57.7로 충남에서 가장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번 총선의 그 후보님이 이번 총선을 어떻게 시대적 규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벌어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아주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직 단일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빨리 진행을 해서 어떤 어떤 전선을 단일 노선으로 해서 강력하게 좀 선거에 좀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소 두서없게 보이겠지만 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황동환 기자님께서 두서없는 게 아니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질문주셨다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가지 정도 질문을 주셨어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구체적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입니다. 그래서 저도 야당이지만 윤석열 정권의 성공적인 정권을 기대했죠. 또 그래야만 됩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발전하고 대한민국 발전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권은 누가 뭐래도 그런 기대를 무참하게 져버렸고 짓밟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지를 떠나서라도 윤석열 정권의 부정평가가 최소 55%에서 60%까지 되는 통계를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이런 무도하고 폭주하는 정권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우리가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가장 확실하게 심판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3년차 들어가기 전에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게 패배를 안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과 진보 정권, 진보 정당이 윤석열 정권의 국민의 과반수를 막고 진보 진영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을 가장 확실하게 심판한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지율 격차 말씀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았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정치한 현장 정치 20년 하지만 높은 적 거의 없지만 또 이런 결국은 우리 주민들께서 도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이런 시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명하시고 훌륭하신 충남 도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견제를 해서 지금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4월 10일 우리가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선의 시대적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총선이 그 시대적 규정이 있고 시대적 정의가 있죠. 저는 이번 총선이야말로 지역 발전과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대적 정의, 시대 규정이라고 하면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극심한 사회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동도가 되는 지방 소멸 문제, 극심한 기후위기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총선에서 어떻게 담아내고 그런 열망을 모아서 어떤 해결방을 찾는 것도 우리가 총선이 시대적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일화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아마 무소속 후보도 나와주시고 어청수 후보님이시죠? 어창식 후보님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진보당에서도 후보로 뛰시는 분이 계신데 아마 저는 그분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한 표 한 표를 모으고 함께하는 것이 어떤 총선 승리만은 우리의 시대적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통해든지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뒤투뉴스 김다솜이 기자님. 여기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뒤투뉴스 김다솜이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맞대결을 펼치신 국민의힘의 강승규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예, 제가 뭐 아직 구체적으로 강승규 의원님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김도준 기자님. 예, 그분이 구체적인 어떤 선거법 위반을 아직 보고받고 있지 못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선거법 위반이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 시계를 한 만개에 돌렸다는 그 같은 당의 그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것을 얼핏 보았고 또 얼핏 들으면은 뭐 아마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사법기관에서 조속하게 착수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총선을 맞이하는 어떤 공권력을 정당한 올바른 행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네포 뉴스의 이건주 기자님. 네, 네포뉴스 이건주 기자입니다. 네. 그 홍선거 예산에 다양한 정책들을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전 지사님께서 전에 그 재임 시절 2019년 홍성 홍보급 청소년 문화센터 그 건립 문제에서 그 예산 도비 예산을 삭감 축소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들어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승규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0년인데 아마 강승규 후보님께서 그때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 뭐랄까 너무 심한 말이지만 인식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한 주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균특위계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그게 20년 10월인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지방 사업이 균특위계로 했을 때 우리가 정부 예산 한 80% 정도 부담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30%로 그 부담 비율이 낮춰졌습니다. 우리 오이처럼 잘 아시죠? 그런 관계로 우리가 더 부담하고 싶어도 어떤 기초자체의 부담이 높아지고 어떤 국가 부담 내지 이런 도비 부담이 낮아지는 결과를 이었습니다. 이거는 홍성의 청소년 문화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서 균특위계 지방 이양을 해서 어떤 기초 지방자체의 부담 비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한 70대 30이었는데 이게 30대 70이 되는 변화가 됐죠. 아마 그 당시 홍성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 기초 지방자치에서 그 부담을 감당이 어렵던 일도 있었다는 거고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충남도의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떤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과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대전일보 윤신영 기자님. 대전일보 윤신영 기자입니다. 아까 그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며칠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뭐 일정이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윤선영 기자님 고맙습니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또 중앙당에서 당 차원에서 어떤 당에 단일화를 위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일정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 방안과 방법이 가시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굿모닝 충청 이종현 기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번 문충청 이동현 기자입니다. 두 가지 좀 궁금한데요. 앞서서 언급하셨듯이 어쨌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지역 지금 선거가 36이 남았고 또 어쨌든 이 지역의 국민의힘이 사실상 정확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는 힘을 좀 얻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데 후보님의 그런 구체적인 선거 전략이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오선에 성공하실 경우에는 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좀 관심삽니다. 특히 뭐 충청에서는 충청의 정치력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동인 요구로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종현 기자님 고맙습니다. 사실 그 충남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인보다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그 예산 홍성의 최근의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한 25%대 61%인가 나와 있는 통계도 있고요. 또 그 바로 대통령을 보면 27%대 59%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절반이 아니라 절반이 훨씬 넘는 2분의 1도 안 되는 당 지지를 갖고 있는 것이 예산과 홍성과 예산의 현재 당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할 수 있죠. 아마 당에서도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고 제가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산과 홍성과 예산이야말로 험지 중에 험지다. 당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이다. 라는 것이 제가 홍성 예산과 예산 홍성으로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인 전략보다는 구체적인 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220만 충남 도민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4년 도정을 펼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는지는
220만 도민이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성과 예산 주민 여러분께서 당 지지를 넘어서는 도정을 맡았던 충남의 큰 힘을 키워주시고 그걸 통해서 한번 예산군과 홍성군의 발전을 도모하자, 이끌어내자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런 결과는 왕왕 있는 거죠. 예컨대 타당이지만 안철수 의원님께서 분당 나올 때 그런 분당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왔는데 그래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은 왕왕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현명하신 홍성군 예산 국민 여러분께서 그런 선택을 해주라 믿고 36년간 일당의 지배, 일당의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그 결과가 예산군, 홍성군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예산군민과 홍성군민과 예산군민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저 양승조를 통해서 우리가 홍성군과 예산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끌어가겠다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라고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오선 의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제가 우리 충남 도민께서 저를 만들어 주셨지만 저는 충남의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자산은 아니지만 이런 충남 도민 여러분께서 더구나 민주당 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연속 4선을 제가 해방 위해 처음이잖아요. 여기 도지사를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훌륭한 자산이라는 것에 바탕으로 해서 오선 의원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당대표 선거 나간 날에서 어떤 사람이 저 말도 안 된다고 나왔다고 그러겠어요. 제가 국회부의장이라든가 국회의장 선거 나온 데에서 저 말도 안 되는 놈이 전혀 역량과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말씀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선택하든 어떠한 결정을 하든 그럴 만한 사람이 나왔다. 그럴 만한 양승조가 나왔다. 충남이 키워내, 충남이 길러든 양승조가 나왔다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넓히면서 확실하게 이뤄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어떤 걸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그래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기자님들 중에서? 네, 뉴스프리존의 박성민 기자님. 네, 저 뉴스프리존의 박성민 기자라고 합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홍성과 예산 지역의 그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읍면 단위마다 전부 다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 단위 문제는 제가 인물이 건너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거르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아주 훌륭하신 7분의 군의원들과 또 지난번에 출마하셨던 전 위원들과 상의해서 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말씀을 듣고 읍면 문제는 잘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제가 210만 도민과 함께 102만 명의 충남 도민 서면으로서 혁신도시 지정을 해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혁신도시 지정 하나뿐으로도 저는 도지사에 100% 당선될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말을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 하나만 해도 참 도지사에 반드시 재선될 줄 알았는데 혁신도시 지정을 했지만 공공기관 이전이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서해선 직결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전 정부에서 환승으로 결정 났죠. 서해선에서 홍성에서 화성까지, 화성에서 서울역까지 이루어지는데 이게 환승으로 결정했지만 우리가 도민과 함께 정말 강력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우리가 직결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서해선 직결이 되면 홍성역에서 서울역까지 49분에서 48분, 예산 삽교역에서 서울역까지 45분. 한마디로 아마도 홍성과 예산이 생긴 이래 가장 획기적인 발전의 토대가 서해선 직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8,800억 정도인데
이런 서해선 직결 문제를 조속하게 확정해서 홍성에서 예산에서 서울역까지 40대를 열어가는 홍성시대 예산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저는 하나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끝을 마무리 못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 우리가 충남 스포츠센터는 아마 금년에 개관되었을 겁니다. 950억 정도가 되는 충남 미술관, 도립미술관 26년 개관되는데 그것도 충남 도정과 잘 협력해서 우리가 잘 수 있도록 도정과 함께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계획한 예술의 전당 1,200억 원 정도인데 그 문제도 이제 해결하는 문제, 여기에 내포의 첨단 산업단지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기업체 유치 문제, 또 윤선정부에서 지정한 국가 산업단지에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충남을 이끌어갈 아주 좋은 기업체 유치 같은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해결책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을 제가 오선 의원이 된다면 조경하는 홍문표 의원이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업적 위에 오선의 힘있는 의원으로서 우리가 예산 국민과 홍성 국민과 힘을 합친다면 우리가 100% 다 확실하게 해결했다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해결 가능한 것은 우리가 100% 해결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프레시안 기자님, 네, 전화. 예, 프레시안의 이상원 기자입니다. 전 예비후보이셨던 김학민 예비후보님에 대한 그 미안함과 고마움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치 여정을 이제 중단하신 우리 김학민 의원하고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포옹하고 같이 손잡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거기까지 오기까지 그 뒷얘기가 좀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뒷이야기는 뒷이야기도 아무래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 김학민 후보는 대인이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도 거의 그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우리가 민주당의 승리, 양승조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뒷이야기 할 게 별로 없어요. 없고 하여튼 우리 김학민 후보의 결단에 대해서 이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같은 동지로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드리고, 우리 김학민 후보의 노력과 열정이 헛되지 않게 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승리해야 되고, 저 양승주가 승리하는 것이 김학민 후보님의 우리 열정과 헌신 노력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대전의 노력을 기울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친구십니다. 그래서 우정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문. 네, 윤신영 대전일보 기자님. 네, 방금 김학민 후보, 전 예비후보님 말씀 나왔었는데요. 그 선거 운동에 이렇게 참여를 직접적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님과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는 안 했지만, 아마 저는 그 김학민 후보님께서 본인 선거 이상으로 해주시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직책을 맡든 어떤 직책을 맡지 않든 예산과 홍성과 예산에서 양승주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해주시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답변이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이 자리를 마감하려고 하는데, 기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참고로 여기 오신 기자님들 잠깐 소개를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청 브리핑룸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면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참석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멀리 홍성읍까지 와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앞줄부터 우리 굿모닝 이종현 기자님, 홍주포커스 이은주 기자님, 충청메일의 차순우 기자님, 그리고 우리 뉴스프리존의 박상민 기자님, 그리고 네, 이찬성 기자님, 뉴스존이죠? 네, 권상재 기자님, 충청뉴스의 네, 권상재 기자님, 그리고 뉴스존의
김동선 기자님, 네, 그리고 뒤에 보면 오광현 기자님 와 계시고요. 그리고 충청일의 김동남 기자님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네포뉴스의 이건주 기자님, 그다음에 김성권 기자님도 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도일보의 김성현 기자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홍주신문의 네, 한기훈 기자님, 그리고 우리 아까 질문해 주셨던 디트뉴스의 김다소미 기자님, 대전일보 윤신영 기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막 사진 찍고 계시는 서울복지신문의 장재근 기자님, 그리고 충청신문의 이은형 기자님도 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신 무한정보의 황동환 기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죠. 그리고 저 뒤에 또 우리 홍성신문의 윤종혁 기자님도 와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기자님들 덕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네, 우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다음 후보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전 이종근 교수님, 우리 홍성 국민이 모두 존경하는 군수님 아니겠습니까? 함께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동수 우리 의원님도 함께 하셨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참 많으셔요. 우리 서석근 고민들 천안에서 또 이렇게 직접 감사드리고 또 우리 도현님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우리 오인철 우리 삼선 도현님, 또 김선태 우리 도현님 오셨군요. 구영석 도현님 오셨고, 네, 저쪽이시네요. 조철기 우리 도현님도 오셨네요. 한번 또 네? 김대영 우리 도현님도 오셨고, 했습니다. 네, 한번 감사해요. 제가 거명하지 않다는 전혀 소원해주면 안 돼요. 한 번 진심으로 존경하고, 제가 이 기자회견 마무리됐지만, 네? 뭐 이한주 의원님 오신 거 제가 뵙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이재관 후보님, 정말 시간은 없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잠깐 나와서 좀 보시죠. 잠깐. 왜냐면 이재관 후보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우리가 자랑스러운 후보가 되었습니다. 또 이재관 후보는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있지만 이런 모든 것을 털고 우리가 이제부터 이재관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이제는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학민 후보님의 어떤 소감과 소회를 듣는 것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마이크를 잡았네요. 여러 기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도 있으신 것 같고, 우리 양승조 후보가 해주신 말씀 그대로 저는 주저함 없이 우리 민주당 승리만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 보니까 한 분 한 분 뵈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오로지 홍성 예산을 위해서 열심히 뛰셨던 분들이 다시 뭉쳐서 우리 양승조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예산 홍성 예산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정말 높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서운하지 않겠어요? 이번 23일 날 오후에 발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가슴으로 새기면서 정말 중앙당, 도당, 그리고 홍성예산 지역위원회 많은 분들께 좀 더 우리 지역 민심을 살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제 가슴 속에,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국가 일을 할 때 민주당에 저의 마음을 두기 시작했고, 특히 4년 전에 국회의원에 출마할 당시의 마음은 30년 이상 한쪽으로 기울어진 우리 지역 정치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쇠퇴해가는 우리 홍성 예산 고향을 발전시키겠다는 일념 하나였습니다. 그 소리를 제 마음속에서 듣고 이것을 누가 하든 반드시 승리한다면은 저의 뜻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저는 마음을 제가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친구입니다. 우리 20년 넘게 함께하고 있는 동지이고 친구인데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확실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모셨으니까 이제는 오직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가 김학민이다, 내가 양승조다 하고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거 전략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제가 지난 4년간 낙선 이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700여 개 이상 마을을 다 다니면서 느낀 것은 우리 주민들의 진심을 알아주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양승조 후보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부녀님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 동지들이 지역 마을 가서 우리 양승조 후보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앞으로의 여정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 진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여러분과 함께 저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양승조 후보의 승리, 우리 홍성 예산의 승리, 그리고 양승조 후보가 국회의원 한번 하자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려운 결정을 했겠습니까? 질문도 있었지만 우리 양승조 후보는 지난 대선에 경선에 나가면서 제가 정말 저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대선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판단을 이렇게 선하고 비전 있는 정치인들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정말 차선이 아니고 최악을 넘어선 선택이 아니고 제대로 된 후보, 우리 국민들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그리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진정한 위대한 지도자를 찾게 될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양승조가 여러 국민들 앞에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이 저는 예산홍성에서 시작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작하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 양승조 외쳐주십시오. 예산홍성 양승조, 충청남도 양승조, 대한민국 양승조.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